요양원 침대 위,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수진아. 그 순간 문 앞에 선 시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억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 며느리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입술을 꽉 깨물었죠.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바친 며느리는 왜 침묵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그 3억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살짝 남겨주시면 그곳에 오늘도 별빛 같은 행운이 조용히 내려앉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 초겨울이었습니다. 큰 시누이 정희는 어머니 통장을 정리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인출 내역 한 줄, 3억 원.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2023년 3월, 2년 전 기록이었죠. 정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곧바로 동생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지금 당장 오빠네로 와.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습니다. 엄마 통장에서 3억이 빠져나갔어. 1시간 뒤 수진의 집 거실. 소파에 앉은 정희와 미영. 그 맞은편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죠.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모두가 웃고 있는 사진. 지금 이 공기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정희가 통장을 탁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봐. 수진의 시선이 통장으로 향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2023년 3월 3억 원 인출. 정희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거 누가 뺀 건지 알아?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죠. 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에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옳게, 우리가 뭘 모를 것 같아? 엄마 병원이며 약이며 다 올케가 관리했잖아. 수진의 손이 앞치마 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퇴근길이었죠. 거실의 무거운 공기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빠, 이것 좀 봐. 통장을 태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 통장에서 3억이 없어졌어.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통장을 받아들고 숫자를 확인했죠. 3억이라고? 정희가 수진을 가리켰습니다. 올케한테 물어봐. 엄마 통장 관리한 사람이 누군지. 태호의 시선이 아내에게로 향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야? 태호의 목소리는 아직 차분했습니다. 누나들처럼 몰아붙이지는 않았죠. 일단 얘기 좀 해봐. 뭔 사정이 있는 거 아니야?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말 못하는 거 봐. 뻔하네. 정희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수진의 눈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죠. 3억이야, 3억. 어디다 썼어? 대답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입은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시선이 한쪽으로 향했습니다. 거실 옆 시어머니가 쓰시던 방. 지금은 비어있는 그 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방 안장롱 위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보였죠.
시어머니의 은비녀가 담긴 상자였습니다.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무언가를 삼키듯 목이 움직였습니다. 정희가 그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뭘 봐? 엄마 방이 왜?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 바닥을 응시했죠. 거실에는 괴종식의 소리만 울렸습니다. 똑, 딱, 똑. 태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정희가 돌아봤습니다. 눈에 불꽃이 일었죠. 뭐, 오빠, 지금 옳게 편드는 거야? 편드는 게 아니라 일단 진정하자는 거야. 태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엄마한테 직접 물어볼 수도 있잖아. 미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빠 엄마가 지금 뭘 기억해? 치매잖아. 정희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좋아, 오늘은 이만하지. 수진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알아둬. 우리 엄마 돈 3억? 어디로 갔는지 반드시 밝혀낼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수진과 태호만 남았습니다. 태호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수진아, 정말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친 얼굴로 안방으로 들어갔죠. 혼자 남은 수진. 시어머니 방을 바라봤습니다. 방 안장롱 위 낡은 상자. 그 안에 든 은비녀. 수진의 손이 가슴께로 올라왔습니다. 무언가를 꼭 움켜쥐듯 입술 사이로 작은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초겨울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죠. 마치 수진의 마음처럼. 그날 밤 수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죠. 말해야 할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니, 안 돼. 2년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수진아, 이건 우리 둘만 아는 거야.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그날 시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죠. 치매가 오기 전이었습니다. 수진은 이불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킬게요. 끝까지.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수진의 젖은 눈가를 비췄죠. 긴 밤이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긴 밤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흘 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수진의 집 거실. 소파에는 정희와 미영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태호는 식탁 의자에 걸터 앉았죠. 수진은 서 있었습니다. 마치 피고인처럼.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을게.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3억 어디다 썼어?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저렸죠. 대답 안 해? 정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30년이야, 30년. 우리 엄마 곁에서 30년을 살았어. 주먹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쿵. 그렇게 믿었더니 도둑년이었어? 수진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도둑년.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미영이 가세했습니다. 언니, 내가 진작 그랬잖아. 눈을 흘기며 수진을 바라봤죠. 효부 소리 듣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없다고. 속으로 얼마나 빼돌렸겠어. 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빠 속여서 얼마나 챙겼어? 시집살이 30년 동안?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입은 열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아,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피로가 가득했죠. 당신도 좀 해명을 해야지. 누나들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떡해.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눈을 마주했죠.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실망인지 의심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습니다. 당신 정말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수진의 손이 앞치마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죠. 정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봐, 오빠. 말 못하는 거잖아. 찔리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쳤습니다. 2년 전 시어머니 방. 창문으로 봄볕이 쏟아지던 날이었죠. 시어머니 말순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 따뜻했습니다. 수진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고맙다.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말순이 수진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아들보다 내가 낫더라. 30년 동안 누가 내 곁에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흐릿하게 번졌죠. 어머니, 말순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나 대신 마지막까지. 와. 정의의 고함에 수진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회상에서 깨어났죠. 너 지금 딴 생각해? 정의가 수진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코앞이었습니다. 3억을 들고 어디로 튀려고 그래? 수진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죠. 미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니, 경찰에 신고하자. 횡령이잖아, 이거.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 그 말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경찰은 좀. 정의가 돌아봤습니다. 눈에 불꽃이 튀었죠. 오빠는 끝까지 옳게 편이야? 3억이 작은 돈이야? 태호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누나의 기세에 눌린 듯 했습니다. 미영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당했으면서 왜 옳게 감싸? 태호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내를 바라보지 못했죠. 수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 해.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수진을 노려봤죠. 근데 알아도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일주일 줄게. 그 안에 해명 못하면 경찰에 고소할 거야. 횡령죄로.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내렸습니다. 태호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수진아.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제발 말 좀 해. 누나들한테 뭐라도 해명을 해야지. 수진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은 얼굴이었죠.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다쳤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혼자 남은 수진.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른 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이 보였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느린 발걸음으로 방문 앞에 섰죠. 비걱.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시어머니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개킨 이불, 장롱 위에 나무 상자 앞, 희미한 한약 냄새. 수진이 장롱 앞에 섰습니다. 나무 상자를 꺼냈죠. 뚜껑을 열었습니다. 은비녀가 빛났습니다. 수진이 비녀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죠. 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비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을 감았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아들보다 내가 낫더라. 수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죠. 긴 밤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수진은 매일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집안을 치우고 저녁을 준비했죠. 30년간 해온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태호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침묵이 벽처럼 두 사람 사이를 갈랐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 있었죠. 누나들 말이 맞는 것 같아.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태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30년을 살았어. 30년을. 근데 나한테도 한마디가 없어? 수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목구멍까지 말이 차올랐죠. 하지만 삼켰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이제 지쳤어. 등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숨기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나도 당신 편들기 어려워.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안방 문이 닫혔죠. 수지는 식탁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국이 식어갔습니다. 김이 더 이상 오르지 않았죠.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젖어 있었습니다. 나도 당신 편들기 어려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30년. 그 세월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수지는 식탁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밤이 깊었습니다. 수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죠. 발소리를 죽이며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비걱. 문이 열렸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텅 빈 방. 시어머니의 체온이 사라진 지 오래였죠. 수진이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이 손을 넣었죠. 손끝에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가 바른 통장. 2023년 3월의 기록이 담긴. 수진이 통장을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인출 내역을 짚었죠. 3억 원. 그 숫자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번지며 글씨가 흐려졌죠.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023년 3월. 이 방, 이 자리에서였죠. 시어머니 말순이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수진의 손에 쥐어줬죠. 이거 내가 맡아. 수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순이 수진의 손을 꼭 감쌌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내 요양원비야. 장례비도 미리 빼서 내가 가지고 있어.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들한테.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호한테 맡기면 그년들이 다 뺏어갈 거야. 목소리가 쓸쓸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장례식에서도 싸울 애들이야. 돈 앞에선 피도 눈물도 없어. 수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말순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죠. 이건 우리 둘만 아는 거야.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약속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죠.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말순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30년 동안 너밖에 없었어. 회상에서 깨어났습니다. 수진의 손에는 낡은 통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통장. 그때 서랍 안에서 무언가가 더 보였습니다. 접힌 종이, 팸플릿이었죠. 꺼내 펼쳤습니다. 해솔 요양원. 시어머니가 미리 알아봐둔 곳이었습니다. 수진이 그곳으로 시어머니를 모셨죠. 지금 시어머니가 계신 바로 그 요양원. 수진은 팸플릿을 통장과 함께 품에 안았습니다. 이걸 보여주면 되잖아.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통장이랑 팸플릿 보여주면 다 해결되잖아.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태호한테 맡기면 그년들이 다 뺏어갈 거야. 내 장례식에서도 싸울 애들이야. 시어머니는 자식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맡긴 거였죠. 수진이 말하는 순간 시어머니의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을 얼마나 불신했는지 그게 밝혀지면 어머니 체면이.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안 돼. 어머니 명예는 지켜야 해. 다음 날 아침 정희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옳게 방 좀 볼게. 수진이 막아섰습니다. 큰아가씨, 갑자기 왜? 정희가 수진을 밀쳤습니다. 비켜.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졌죠. 그때 정희의 손에 팸플릿이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해솔 요양원 팸플릿. 수진이 미처 숨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정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요양원 팸플릿을 왜 숨겨둬? 3억 들고 엄마 요양원 넣을 생각이었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희가 팸플릿을 내던졌습니다. 변명거리 만들어뒀네. 코웃음을 치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쾅! 수지는 바닥에 떨어진 팸플릿을 주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단단해졌죠. 끝까지. 어머니 약속 끝까지 지킨다. 수지는 팸플릿을 다시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 그래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수지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거리였죠. 창밖으로 겨울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잿빛 하늘, 수진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몰라. 정의의 최후 통첩이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었죠. 해솔 요양원, 수진이 면회실에 들어섰습니다. 흰 벽, 플라스틱 의자, 창밖으로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시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햇살에 빛났죠.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왔어요. 말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텅 빈 눈, 초점이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요. 말순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수진? 수진이 누구야?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수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며느리요, 어머니. 태호 아내. 말순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흐려졌죠. 몰라. 난 몰라. 고개를 돌려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빗을 꺼냈죠. 어머니, 머리 빗겨드릴게요. 말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죠. 수진이 조심스럽게 빗질을 시작했습니다. 백발 사이로 빛이 지나갔습니다.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1993년 결혼 첫 해였습니다. 시어머니 말수는 무서운 사람이었죠. 밥은 그렇게 짓는 게 아니야. 빨래는 왜 이 모양이야. 넌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수지는 매일 혼났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부엌에 섰죠.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내가 왜 시집을 왔을까? 도망치고 싶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30년. 시어머니는 변했습니다. 수진아, 밥 먹었어? 오늘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어. 어느새 잔소리가 걱정으로 바뀌었죠. 2015년, 결혼 2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죠. 장례식장, 시누이들은 싸웠습니다. 유산 문제로. 아버지 땅은 내가 받아야지. 뭔 소리야, 그건 내 거야. 영정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죠. 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그때 수진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쪽에 가서 앉으세요. 조용히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구석진 자리. 수진이 따뜻한 물을 건넸죠.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죠. 수진이 두 손으로 시어머니 손을 감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말순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수진아. 그날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며느리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 뒤로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보다 며느리를 찾았죠. 수진아, 이리 와서 앉아. 수진아, 오늘 무슨 반찬해? 시누이들이 오면 오히려 불편해했습니다. 왔어? 그래, 얼른 가봐. 바쁘잖아. 정의가 토라지면 말수는 이렇게 말했죠. 난 수진이가 챙겨주니까 괜찮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수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년, 구박에서 시작해 신뢰로 끝난 세월, 회상에서 깨어났습니다. 수진의 손에는 빗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머리를 빗기다 멈춘 채 어머니, 말수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죠. 수진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은비녀, 시어머니 방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비녀, 제가 꽂아드릴게요. 조심스럽게 백발 사이에 비녀를 꽂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빛났죠. 말순이 잠시 움찔했습니다.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비녀를 만졌죠. 이게,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지? 수진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비녀예요. 늘 하시던 거. 말순의 눈이 잠시 또렷해졌습니다. 수진을 바라봤죠. 수진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네, 어머니. 저예요. 하지만 말순의 눈은 다시 흐려졌습니다. 고개를 돌렸죠. 몰라. 모르겠어. 수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꽉 쥐었죠. 괜찮아요, 어머니.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저 몰라보셔도 괜찮아요. 전 어머니 기억하니까. 30년 동안 전부 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백발 위 은비녀가 빛났습니다. 수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손을 잡은 채 돌아오는 버스 안.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마른 얼굴. 어머니,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버스가 달렸습니다. 겨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아직은 몰랐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정희가 수진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줬었죠. 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수진의 집 앞에 경찰차가 섰습니다. 경찰서, 차가운 조명 아래 딱딱한 의자. 수진은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죠. 맞은편에 형사가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김수진 씨 횡령 혐의로 고소가 접수됐습니다. 3억 원. 시어머니 통장에서 인출한 거 맞습니까?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뺐습니다. 형사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용도가 뭡니까? 수진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왜 뺐는지 말씀해 주셔야죠.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협조 안 하시면 저도 어렵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어요. 피해자.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시어머니가 피해자라니. 수진을 가장 믿었던 그분이.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와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고소인 자격이었죠. 정희가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졌죠. 어때, 옳게. 이제야 정신 들어? 미영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얼마나 빼돌렸는지 다 털어.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형사가 시누이들을 제지했습니다. 고소인분들 조사에 방해되니까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정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아요. 어차피 결과는 뻔하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형사가 다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김수진 씨,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3억 원 어디에 쓰셨습니까? 수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맡기셨다고, 요양원비와 장례 비용이라고.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이건 우리 둘만 아는 거야.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 소환 통보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밖.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그때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태호. 남편이 경찰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여보. 태호가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당신 정말 그랬어?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경찰서까지 와서 조사받을 줄은 몰랐어. 수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내 말 좀. 태호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어. 듣기 싫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이제 못 믿겠어.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뭐라고요? 태호가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의 눈. 그 안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이혼하자. 이혼.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이 허공을 더듬었죠. 여보, 그게 무슨. 태호가 등을 돌렸습니다. 누나들이 맞아. 당신 변했어. 아니,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지도 몰라. 발걸음이 멀어졌습니다. 점점. 수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죠.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경찰서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인지 어지러운 건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옳게 미영이었습니다. 내려다보는 눈에 비웃음이 서렸죠. 오빠한테 버림받았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 힘도 없었습니다. 미영이 쪼그려 앉았습니다. 수진의 귀에 대고 속삭였죠. 차라리 빨리 실토해. 솔직히 말하면 감형이라도 받지. 계속 버티면 뭐해? 다 잃었잖아. 수진의 손이 움켜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미영이 일어섰습니다. 잘 생각해, 옳게.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눈. 그 안에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안 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던, 비녀를 만지며 잠깐 수진아 했던 어머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전 끝까지 지킬 거예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버텼습니다. 걸었습니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니, 더 이상 집이라 부를 수 있는지 몰랐지만 수지는 걸었습니다. 겨울 어둠 속으로. 그날 밤
수지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역 앞 찜질방에서 밤을 샜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단 한 통도. 화면을 바라보다 전원을 껐습니다. 30년. 그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수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죠. 하지만 주먹은 여전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이혼 소송장.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죠. 원고 김태호, 피고 이수진. 글씨가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재산 분할 요구, 위자료 청구, 혼인 파탄 사유 배우자의 중대한 배신 행위. 배신. 그 단어가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수진의 친정에도 닿았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수진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시어머니 돈을 훔쳤다며? 수진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친정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동네방네 소문 다 났어.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엄마, 나 좀. 내 얼굴에 먹칠을 하려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뚝. 수지는 전화기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화면이 검게 꺼졌죠. 친정마저. 이제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태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태호가 거실에 섰습니다. 짐 싸. 수진이 돌아봤습니다. 뭐라고요? 태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누나들이 이 집 팔자고 해. 재산 정리해야 하니까 당신 짐 빼. 수진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여보, 우리 집인데. 우리 집? 태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30년 살았어도 당신 명이 아니잖아. 수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싱크대를 붙잡았죠. 30년. 이 부엌에서 밥을 했습니다. 이 거실에서 가족을 돌봤습니다.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가라고. 일주일 줄게. 태호가 등을 돌렸습니다. 그 안에 짐 빼. 방문이 닫혔습니다. 수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았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짐을 쌌습니다. 30년 살림. 가져갈 건 별로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시어머니 방에서 가져온 것들, 낡은 통장, 요양원 팸플릿, 그리고 은비녀, 작은 가방 하나에 전부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빈 거실에 섰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죠.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모두가 웃고 있는 사진. 수진도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전보다 늙었지만 손을 뻗었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 얼굴을 만졌죠. 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 이제 어디로 가야 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방. 이불도 장롱 속 물건도 다 치워졌습니다. 손에는 은비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달빛에 차갑게 빛났죠.
수진이 비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어머니,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그때까지만, 조금만.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죠. 창밖으로 겨울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외로운 빛. 수지는 그 달을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30년 살던 집에서의 마지막 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뒤돌아봤습니다. 거실, 부엌, 시어머니 방. 30년의 흔적이 거기 있었습니다. 안녕.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찰칵.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코끝이 시렸죠. 수지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걸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비녀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만이 수진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역 앞 고시원. 수지는 좁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침대 하나 겨우 들어가는 공간. 창문 밖으로 간판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수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비녀를 꺼냈죠.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시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저 안 포기할 거예요. 비녀를 꽉 쥐었습니다. 끝까지.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수지는 그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 올 거라고,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시어머니 말순이 수진의 손을 꼭 쥐며 말했었죠. 이건 우리 둘만 아는 거야. 그 약속? 수진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모든 것을 잃으면서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틀 뒤, 수진은 고시원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은비녀가 쥐어져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이수진 씨 되시나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해솔 요양원입니다. 수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위험한 건 아닙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지셨어요. 계속 수진이 어딨어 하고 찾으세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뛰쳐나갔습니다. 해솔 요양원. 수진이 헐레벌떡 복도를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 시어머니 말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또렷했습니다. 수진을 바라봤죠. 수진아.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안개가 거친 것 같았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어머니. 달려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요. 말순이 수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알아. 내 며느리잖아. 수진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죠. 어머니. 말순이 수진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 왜 울어?
내가 여기 있잖아.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희와 미영, 태호까지 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깨어났다며? 말순의 눈이 정희를 향했습니다. 차가운 눈빛. 왔어? 정희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신 드셨어요? 그 여자가 3억 빼돌린 거 알아요? 말순의 눈썹이 움찔했습니다. 뭐? 미영이 가세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올케가 엄마 통장에서 3억을 훔쳤어요. 지금 경찰 고소에 이혼 소송 중이에요. 말순의 시선이 수진에게로 향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말순이 수진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 어머니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다 알아. 말순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서늘했죠. 정희야.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 돈은 내가 수진이한테 맡긴 거야.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말순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요양원비, 장례비, 미리 빼서 수진이한테 맡겼어. 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지금 정신이 온전하신 거 맞아요? 헛소리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헛소리?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왜 헛소리를 해?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증거가 어딨어요? 말순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내 비녀 어딨어? 수진이 주머니에서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께 건넸죠. 말순이 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비녀 끝을 눌렀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비녀 끝이 열렸죠. 안에서 작게 접힌 종이가 나왔습니다. 모두의 눈이 커졌습니다. 말순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수진에게 건넸죠. 읽어봐.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자필 메모였습니다. 수진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2023년 3월 15일 며느리 수진에게 3억 원을 맡김. 요양원비와 장례비용으로 쓸 것. 내 자식들은 믿을 수가 없다. 돈 앞에서 싸울 게 뻔하다. 오직 수진이만 믿는다. 박말순.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영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죠. 태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정희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왜 수진이한테 맡겼는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한테 맡기면 어떻게 될지 뻔했으니까. 내 장례식에서도 싸울 애들이야. 정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엄마. 말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을 바라봤죠.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말순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그 말. 2년 전 통장을 건네며 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말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더 일찍 말했어야 하는데 너 혼자 이렇게 힘들게 해서.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죠. 아니에요, 어머니. 전 괜찮아요.
말순이 수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내 며느리야. 30년 동안 너밖에 없었어. 수진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터졌죠. 어머니.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오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백발 위 은비녀가 빛났습니다. 진실을 품고 있던 그 비녀가 정의가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했죠. 그럼 우리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한 거야? 미영이 울먹였습니다. 올케가 진짜 억울했던 거야? 태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를 바라봤죠. 눈물 젖은 수진의 옆모습. 30년을 함께했습니다. 근데 믿지 못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말순의 눈이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또렷했던 눈빛에 안개가 끼기 시작했죠. 수진아.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나 이제 좀 피곤해. 수진이 시어머니를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렸죠. 네, 어머니. 주무세요. 말순이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죠. 고맙다. 수진아. 숨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긴 그림자가 병실을 덮었죠. 진실이 밝혀진 날, 길고 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요양원 복도. 수진이 시어머니 병실을 나섰습니다. 문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죠. 정희, 미영, 태호.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올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영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죠. 정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미영도 따라 꿇었습니다. 용서해줘. 정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발. 수지는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30년. 그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집 와서 처음 들은 말. 넌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명절마다 들은 말. 밥맛이 왜 이래? 아이 낳고 들은 말. 딸만 둘이야? 아들은? 평생 들은 말. 며느리가 뭘 안다고.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말고는. 태호가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었죠. 다시 시작하자. 제발 집으로 돌아와. 수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30년. 이 남자와 3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30년이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안에서 살았어요. 정희와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무릎 꿇은 두 사람. 명절마다 음식했어요. 제사마다 상 차렸어요. 아픈 시아버지 간병했어요. 치매 오신 어머니 모셨어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었습니다. 근데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고맙다 소리 못 들었어요.
정희의 고개가 더 숙여졌습니다. 미영의 어깨가 떨렸죠. 수진이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도요. 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0년 동안 내 편 한 번 안 들어줬어요. 누나들이 뭐라 하면 늘 거기 섰죠. 나는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당신 아내잖아요. 근데 왜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어요? 태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죠. 수진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만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지킨 거예요. 어머니 명예, 어머니 마음. 그게 저한테는 전부였거든요.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옳게, 제발.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용서요? 할 수 있어요. 원망이요? 안 해요. 근데요. 수진이 똑바로 서서 말했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건 싫어요. 이제 저도 제 인생 살겠습니다. 정희와 미영이 멍하니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수진아. 수진이 돌아섰습니다. 이혼 서류 보내주세요. 사인할게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고소는 취하됐죠. 수지는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역에서 2정거장 거리, 햇살이 잘 드는 방이었습니다. 이삿짐은 간단했습니다. 옷 몇 벌, 작은 살림, 그리고 은비녀 하나. 이사 첫날, 수지는 창가에 섰습니다. 손에 은비녀가 쥐어져 있었죠. 창틀 위에 비녀를 올려놓았습니다. 햇살이 비녀를 비쳤습니다. 은빛이 반짝였죠. 어머니, 수진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죠. 앞으로는요. 저를 위해서 살아볼게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언제 겨울이 지났는지 나뭇가지에 연두색 새싹이 돋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수진만의 인생이 창가에 놓인 은비녀가 빛났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 진실을 품었던 그 비녀. 수진은 비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고마웠어요, 어머니. 저 잘 살게요. 봄 햇살이 방 안가득 쏟아졌습니다. 수진의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인생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앞으로도 쭉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